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뷰터비 6화입니다. 원래 더 빨리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취미로 좀 바빠가지고 음료 소개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죠. 오늘 제가 마실 음료는 칠성 사이다 제로입니다. 저는 밀러입니다. 짠. 네,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김칫국 소비입니다. 그게 뭐죠? 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소액으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김칫국 소비를 하지 말라고 말을 지어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죠?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제가 투자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10%만 나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투자했는데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수익이 난 거죠. 내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꽤 큰 돈을 주식으로 벌었다는 생각에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는데 과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벌어서 50만 원을 그냥 써버려요.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해서 뭐 다른 더 좋은 주식을 갈아탄다든지 이렇게 투자로 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소액을 투자해서 소액을 다 소비하는 경우가 제 주변에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인컨 부인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컨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옛날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번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여행을 좀 다니기 시작했는지 항공사 대한항공에서 좀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판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었죠. 뭐 사줬어요, 저한테?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혼자 먹었습니다. 아니, 혼자 먹으면 어떡해요?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 한번 하고 맛있는 거 먹었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투자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계속 앞으로도 투자를 할 거고 뭔가 더 할 건데 겨우 그거 조금 벌었다고 복리를 안 굴리고 돈을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도 이번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걸로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소액입니다. 한 500만 원, 많아봐야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10% 수익을 보고 다 팔았대요. 수익 실현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다 써버려요. 그리고 다시 1000만 원으로 투자. 내지는 500만 원으로 재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의 돈이 모이면은 그걸 다 쓰더라고요. 복리로 굴릴 생각은 별로 안 하고 내 원금을 지키면서 돈을 번 걸로 소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이해가 안 됐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되게 큰 돈으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 때 주식이 대폭락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개인연금이 저축보험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많이 폭락을 했으니까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해서 증권사에서 나스닥이랑 S&P를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가지고 지금 수익률 100%가 넘었죠. 그때 원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이 된 거예요. 두 배가 됐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제가 미장에만 약 4억 원 가까이 들어가 있죠. 저는 금액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고 주식을 저는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하니까 안전한 투자만 해야 된다고 계속 투자 1화 때부터 뷰터뷰 내내 그 얘기를 제가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투자를 했고요. 투자 원금이 수익률이 높아지고 수익금이 점점 쌓여도 저는 오히려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현금 수준에서 더 아껴서 더 투자 원금을 밀어 넣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저희 남편이 저번에도 그랬어요. 그 소액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 이 마음가짐을 좀 쉽게 가지게 됩니다. 수익금이 점점 커지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익이 더 늘어나려면 몸집이 커야 되잖아요. 원금의 몸집. 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투자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절약을 더 열심히 했고 지금 제가 은퇴를 했지만 하루에 3천 원을 안 쓰거든요. 지금은 프로틴 파우더를 또 한 스쿱씩 먹고 있기 때문에 저게 한 번 먹을 때 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브이로그도 찍을 게 없어가지고 사실 진짜 절약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만 녹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밖에 안 나갔거든요. 이번 주에도. 그 일 있을 때만 나갔어요. 뭐 치과를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우리 남편은 그래서
투자금이 그래서 얼마 정도여야 투자를 더 열심히 잘 할 것 같나요? 최소.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변화가 얼마부터 그렇게 바뀌신 건가요? 그래도 한 1년 연봉 정도는 들어가야지 마음이 좀 변합니다. 내 1년 연봉. 왜냐면 잃으면 큰일 나거든요. 잃으면 내 1년 날리는 거잖아요. 이게 내 연봉의 1년치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금액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자기의 연봉이 다르잖아요. 내가 연봉이 3천이면 투자금의 3천 이상 정도는 들어가 줘야 좀 투자에 대해서도 안정적이면서 너무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를 짜기 시작하는 게 딱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잃으면 안 되는 돈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네, 맞습니다. 저희 미장 투자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지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S&P 같이 좀 상승폭이 크지만 하락폭이 좀 있을 수 있는 지수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투자를 한다고 영상을 찍으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너네가 그렇게 위험한 자산, 주식,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인 자산에 재산을 다 밀어놓고 이렇게 있는 게 맞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스닥을 5년 내지는 6년 정도 들고 있으면 보통은 하락폭이 크지만 상승폭이 보통 다 메꿉니다, 하락을. 그래서 원금이 훨씬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하락장을 견뎌야 되는 좀 리스크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나스닥이나 S&P는 주식에 있어서는 예적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상승은 없지만 자산이 뒤로 가지 않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개별주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수 투자조차도 주식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완전 도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뭐 부동산도 들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생각했을 때는 지수 투자가 위험성이 굉장히 높지만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지수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개인의 가장 큰 힘은 시간인데 이 시간만 잘 버틸 수 있으면은 사실 지수 투자만큼 확실한 수익이 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주식시장이 한창 좋다가 요 몇 주 내로 주식이 또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당분간 행보할 것 같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남편의 뭐 마음가짐, 뭐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 뭐 태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주식을 어떻게 오래 들고 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정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들고 있어야 돼요. 개인이 가장 힘을 내는 거는 시간밖에 없다고 하죠. 그렇죠. 저도 그거를 느끼고 있고요. 코로나 때 주식을 넣었지만 2023년도쯤에도 한번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전쟁한다고 폭락 한번 했었죠. 뭐 이게 뭐 7%, 10% 떨어진 게 어떻게 폭락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시장 안에 있으면은 그 정도가 폭락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버티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에서의 태도는 시장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주식시장 항상 머물러 있어야 상승도 하락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지수 ETF 같은 경우는 대체로 같이 상승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폭락인지 상승인지 어차피 저는 맞출 수가 없고 저는 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국장 3세대 커버드 콜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위클리 타겟 200이 지금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제가 허리에서 샀는지 종아리에서 샀는지 무릎에서 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주식을 샀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계속 지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매달 받으면서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도 나중에는 은퇴하고 나서 국장 커버드 콜 사실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장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주식을 투자할 때 현금을 어느 정도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한 10%의 현금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은 떨어져도 내가 현금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올라도 내가 현금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항상 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현금 보유하는 게 장기 투자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어 본 게 사실 채권을 사고 나서밖에 없는데 이것도 저는 최근에
샀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트폴리오를 아까 구성하라고 했는데 분야가 다른 종목으로 제가 처음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리츠,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헬스케어, 기술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종류를 제가 들고 있었어요. 포트폴리오 할 때 분야가 다른 종목을 이제 들고 있어 보면은 생각보다 이 순환매라고 하죠. 순환매가 도는 게 이 사이클이 좀 보입니다. 리츠, 헬스케어, 금융, 그 다음에 기술주. 기술주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나면은 리츠, 헬스케어, 배당주는 다 일제히 하락하고요. 그리고 나서 순환매가 돌 때 금융 빨리 돌고 헬스케어도 빨리 돌고 리츠는 좀 마지막에 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순환매가 점점 도는 게 보이면은 내가 이때쯤에 좀 팔아가지고 배당주에다가 좀 넣어 놓으면은 순환매가 돌 때 아 나는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포트폴리오에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엄청 재미를 많이 보고 있죠. 많이 올랐죠. 기술주가 떨어지면은 헬스케어가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순환매가 돈다고 하죠. 이 순환매도 한번 사이클을 지켜보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기술주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조금의 익절을 해가지고 순환매를 좀 돌려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무조건 사이클이 돕니다. 왜냐면은 이 가치주라고 하거든요. 정통 가치주라고 하는 게 이제 배당 금융이나 리츠 여기 두 개가 이제 정통 가치주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두 개가 떨어지는 거를 사람들은 두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떨어지면은 내 배당률이 오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족족 사람들은 사고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배당률이 계속 오르거든요. 이거를 누가 계속 지켜보겠어요. 코카콜라가 최근에 3%죠. 제가 예전에 56달러에 샀었어요. 지금 80달러인데 그때도 3%였고 지금 80달러에도 3%입니다. 만약 56달러가 다시 온다? 그러면 배당률이 5%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누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배당주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겁니다. 가치주가. 그리고 헬스케어는 우리가 항상 병원을 가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죠.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커버드 콜에는 절대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은퇴를 하면서 커버드 콜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머리를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커버드 콜을 은퇴를 했을 때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커버드콜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입니다.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똑같은 배당을 받아도 커버드콜에서 받는 배당금은 한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이게 자국민한테만 그 혜택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거든요. 근데 내가 미국에 있는 커버드콜을 사면은 그냥 다 세금을 매깁니다. 무조건 15%를 매기죠. 네, 15.4%를 무조건 매기죠. 근데 국내에 상장돼 있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 옵션 매도금이 비과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산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배당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겟이 15%의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옵션 프리미엄 대부분이 다 비과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금융 고배당 탑10 커버드콜 주식이 있는데 금융은 애초에 배당금이 많죠. 금융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름에서 느끼다시피 고배당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배당금은 다 과세 대상이고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 옵션 프리미엄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세금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적절히 섞으면서 비중을 보유하면은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성장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어떻게 보면 커버드 콜도 한 종목만 몰빵해서 사지 말고 금융주 이제 코스피라고 봐야 되죠. 그죠? 코스피를 따라가는 거니까 위클리 타겟 200이 네. 이렇게 절반씩 섞거나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 사실 금융주를 조금 더 많이 섞는 게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장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일단은 위클리 타겟 200을 먼저 구매를 했고 나중에 또 추가로 목돈이 생긴다면 그때는 저도 금융주 커버드 콜에 약 50%에서 60% 정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희 남편은 올해까지만 좀 고생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먼저 살아봐야지 이 은퇴자의 삶을 좀 적나라하게 이제 자기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끝.